다시 그 먹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경 아줌마 네, 이번 시간에 제가 할 내용은 저널 리뷰로서 Inflammatory Bowel Disease, Crohn's Disease, Ulcerative Coliti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네. 발생 시기는 보통 이제 성인 초반에 흔하다고 되어 있고요. 뭐 얼리 차일드후드부터 나이 더 들어서까지 발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주된 증상으로서는 다이어리아 제일 흔하고요. abdominal pain. 그리고 UC에서는 페리애널 블리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extraintestinal manifestation으로 조인트나 스킨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크론스 디지는 주로 인타이트 GIT 침몰할 수 있고, 주로 트랜스뮤랄이 특징적이고, UC에서는 주로 콜로니 뮤코사에만 되는 경우가 제일 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얼서라티브 콜라티스고 이쪽이 크론스 디지입니다. 이거는 콜로니 뮤코사에 뭐 에리세마, 에데마토산, 에리세마토스 체인지가 있고, 이건 아주 심한 경우에 C군 쪽이 아주 디라텐 심하게 돼 있고, 센디콜론, 트랜스버스 콜론까지 바울과 C군 되면서 아주 심한 롱스탠딩 UC 케이스고, 요거는 터미널 엘륨 쪽에 이렇게 앞터스 얼스가 근거로 치료하고, 여기 MRI 상에서 터미널 엘륨 쪽이 인플라메이션과 파이브로스틱 스테노시스 같이 동반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양상으로 잘 흔히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면은, 먼저 그 다음으로 패소피지올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틱 영향인가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제네틱은 이제 UC보다는 크론시 디지즈 좀 더 흔하다고 하고요. 트윈스 연구에서 이렇게 많이 밝혀져 있다고 하면 160가지의 리스크 진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 진도 결국은 바울의 마이크로프로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바이러멘탈 팩터로서 중요한 것이 이제 어린 시기에 안티를 얼마나 많이 쓰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이거 바울의 마이크로플로라, 노말 플로라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심 역할을 하고, 이것들이 특히 이제 터미널 룸이나 콜론 쪽에 많기 때문에 여기서 크론스 디지가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론스 디지는 시가렛 스모킹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에서는 뮤코사층이 있고 스테라일층이 있고 뮤쿠스가 있는데 끝에만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데, 크론스 디지에서는 뮤코스는 유지되지만은 디펜실이라는 우리 척추 동물에서만 나오는 여기 프로테인이라고 합니다. 방어 인자 쪽에 관련 프로테인인데, 여기 이제 감소되기 때문에 이들이 뮤코스까지 침몰되어 있고요. UC에서는 뮤코스 레이어 층이 자체가 얇아져서 이렇게 오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초기에는 오토이뮨 진료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컴플렉스한 베리어 디소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펜시 포메이션에 장애가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으로 다이어그노스틱 이블레이션 살펴보면은, 정세는 아까도 말했듯이 크로닉 다이어리아 제일 흔하고요. 뭐 웨이트로스 나타날 수 있고, 익스트라 인테스널 매니페스테이션으로 스킨 체인지나 류마틱 페인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랩은 이런 게 다 기본 하셔야 되는데, 스툴에서 칼프로텍틴이라는 게 요즘 거의 스탠다드로 검사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미징으로서는 크론스 디지가 특히 이제 반드시 가스파이브러스 케이스 바이옵시에서 크론스 디지 침몰되는지, 왜냐하면 이 침몰되다면 프로그노스 굉장히 안 좋다고 하네요. 소노는 초기 진단과 병 코스의 모니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MRI는 소노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컴플리케이션 디텍션 하는 데서 좀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어브도미널 소노가 특히 초기 진단에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그걸 물론 바울월 시큰인가 주변의 스트럭처가 월 스트라피케이션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거, 그 주위의 인플라메이션이나 컴플리케이션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 익스텐트는 따로 중요하고요. 그래서 바울월 시커니스가 주로 이제 2mm 이하가 사실 정상인 컴프레스 상태에서 이보다 증가되어 있으면 이제 시그널이 증가됐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에코 텍스처와 바이올 스타일케이션 관찰이 중요하고,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티는 굉장히 높죠. 울트라소노만 단독했을 때 거의 90% 가까이 되고 이걸 이제 스코피까지 같이 하면 거의 100% 가까이 센시티브 스페이스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좀 보시면은 일리움 쪽에 발월 시크니스 돼 있고 그다음에 CT석 같은 단자 CT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리움 쪽에 월 시크니스와 이쪽은 월 스트라키지 파괴되어 있죠. 그다음 주변에 팻도 인캐스레이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발월 시크닝과 주변의 팻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그래서 이제 칼라 초음파로 이렇게 보면은 이 월 묶어져 있는 대로 블러드 프로 증가되어 있으면 이게 인플라메이션 척도를 또 디지즈 액티비티 연관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측은 같은 환자의 컨트라스트 CUS. CUS를 하면은 칼라보다는 좀 더 파티파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를 파티파이하는 게 중요하고 작은 뭐 컴플리케이션도 구분하기 좋고 그다음에 파이브로시스와 이데마를 구분하는 데도 칼라 초보다 더 효능이 뛰어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특히 크론스 디지즈에서 소음파로 얼마나 디지즈 액티비티를 구분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월 시크니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릴레이션이 충분히 있다고 되어 있고요. 거의 대부분 연구에서 그래서 그 CDA 크론스 디지즈 액티비티 인덱스가 뭐 하는 방법이 있다네요. 요거에 150 이상인 액티브와 인액티브 디지즈에서 이런 월 시크니스가 5.8 평균 4.3에서 이상 차이 난다고 통계학 주의가 굉장히 있는 것도 있죠. 그다음에 월 몰폴러지 그러니까 월 스타리피케이션 파괴됐냐 파괴됐냐 보는 게 이것도 액티브 디지즈에서 굉장히 그런 월 파괴가 증가되어 있고 통계학 주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트랜스뮤럴 인프레미네이션 여기 뭐 자세한 건 없던데 그 주변 뭐 시로사나 바깥쪽이나 이런 쪽에 일정 관련이 있어서 그거는 뭐 별 양분 간에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논문에서는 뭐 자기들이 스타디 100명 이상 스타디를 했으면 그 랭스 그러니까 얼마나 인발부 길이 마을 시그먼트의 랭스가 액티비티 관련이 있느냐 당연히 여기서는 액티비티 관련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또 어떤 다른 논문에서 또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컨트롤버시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요거는 약간 관련은 약간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유니 시그멘탈 인발브런스 그러니까 크론즈 한 군데만 있느냐 이런 멀티플로 있느냐 유니 한 군데만 있는 경우가 주로 인액티브에서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통계학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연관이 있는데 아주 대규모 스타디가 안 돼서 아마 이렇게 된다지 않은가 생각이 컴플리케이션을 디텍션하는 데는 굉장히 초음파가 유용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피스툴라가 제일 흔한데 엔터렌트리 제일 흔하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피스툴라가 힘든다면은 액티브 디지즈를 좀 시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스툴라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시크니스 차이를 해보니까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디지즈 액티브 관련이 있다고 피스툴라 보내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뭐 피스툴라가 월 스트럭처를 파괴시키는 것도 역시 통계적 차이가 있고요. 그렇지만 주위에 림프노드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라루미널 파인딩으로 사이티스나 림프노드는 액티브나 인액티브나 통계적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월 시크니스 다 중요한 게 인테스티널 월 바스큘라리티 얼마나 증가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액티브 관련이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굉장히 액티브가 관련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메젠트리 쪽으로 베설 쪽에 플로우 파라미터가 이제 이것도 아직 대규모 연구가 없어서 정확히 연관이 있지는 싶은데 결론 아직 안 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메젠트리 프로 이 PI 퍼스탈리티 인덱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만약에 SMA의 퍼스탈 인덱스가 떨어져 있으면은 크론즈 디지즈 리미션하고 연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 자체가 이제 메젠트리 프로가 크로니스 관련이 있다고 이런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CU에서는 좀 더 아까도 보시다시피 좀 더 그 이데마와 파이브로시스를 구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브로시스가 있는 경우에 대부분 월 시그니스가 20에서 30mm 이하고 바스큘라에 떨어져 있는 그래서 있고 크론즈 디지즈 이제 파이브로시스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30mm 이상 대부분 이런 경우도 바스큘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영상 봤던 들어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크론즈 일륜 쪽에 월 시크니스 있고 이쪽은 월 무조건 파괴돼 있죠. 그다음에 칼라 더블루상 블루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크론즈 디지즈 피스툴라 형성되는 경우에 보통 초음파상 이렇게 고액거의 덕트가 이렇게 캐릭터가 보인다 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파이브로시스가 돼가지고 스테로식 체인지가 오면은 그 원위부 바울들이 딜라테이션 되는 그런 사진이고요. 요거는 예 아까 방금 본 사진 비슷한 사진입니다. 월 전기 월 시크니스 전가돼 있고 MR T1 상에서 이렇게 월 시크니스 전가돼 있고 프리프로이드 프리프로이드는 어사이티스겠죠. 이런 엑스트라 인터스널 있고 T1 컨트라스트를 하니까 레드트릭 베설에 이렇게 블루 전가돼 있고 월 시크니스 양상이 감정되고 있습니다. CT 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뮤커스 쪽에 스피너인에서 되고 월 시크니스 되는 양상. 이거는 두 환자가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나마 사진인데요. 이렇게 터미널 렌 쪽이 약간 루미나 네러링 노듈라 일레귤라리티를 보이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얼서라티브 콜라이티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론스 디지즈에서는 방금 전까지 살펴보셨다시피 디지즈 액티비티나 모니터링이 굉장히 좋은데 그 UC에서는 디지즈 액티비티하고 별로 사실 관련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그 병이 디지즈 익스텐트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보는 데서는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UC 아주 심할 때는 콜로노스코피 못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시그모이드스코피와 울트라소노만으로서 진단을 내리고 이걸 울트라소노로 익스텐트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그런 초음파 역할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파인딩은 초기에는 주로 뮤코사만 되니까 뮤코자에 스웰링이 돼서 시컨트 하이퍼 에리어 나타나고 심해지면은 트랜스뮤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크론스 디지즈와 비슷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노 파인딩과 디지즈 액티비티 관련이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시그모이드 콜론 쪽에 뮤코자 좀 두꺼워져 있죠. 하이퍼에이크 각층이. 근데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크론즈 디지즈 양상 비슷하게 그래서 이런 질환과 DDXR 질환들에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케믹 콜라이티스는 주로 레프트 콜론 쪽에 있죠. 레프트 콜론 쪽에 이렇게 월 청구조가 파괴되면서 물론 뭐 안심할 때는 파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청구조가 파괴되면서 두꺼워져 있고 컬러 더블을 보면 이스케믹이니까 블러드 프로그에 나타나겠죠. 영상. 그다음에 이제 또 슈도멤브라스 콜라이티스에서는 바울월이 전체적으로 두꺼워지고 일부분에서는 단면상에서 선구조가 파괴되기도 하고 풀프로이드 오사이티스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GITB 그쪽 동영상부터 일련 C8 쪽에 TB 직분과 터미널 일련 쪽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뭐 크론즈 디지즈랑 그렇게 구분이 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월 역시 선구조가 파괴될 수도 있고 초기엔 좀 유지되다가 좀 심해지면 파괴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GITB 말고 팩터럴 TB도 우리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사이티스와 브랜들 패턴은 증가되어 있고 오멘텀이 이제 뭉쳐져 있는 오멘텀 계기도 하는데 방식입니다. 동영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사이티스 있으면서 베리토늄 두꺼워져 있고 CT상 어사이티스 베리토늄 두꺼워져 있고 바울 루프가 코로즈드 픽스처럼 된 양상이죠. TB 베리토늄 전문적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말로 쌓이는 어사이티스, 베리토늄 시크닝, 오멘탈 시크닝, 리브 비슷
그래프되고 픽스드 펄 레이전 너들들이 또 작은 TV 때 너들들은 다른 너들 달라서 작게 나타납니다. 페르시부터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요거는 이제 TV와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동영상이 있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림포마 케이스인데요. 바울볼이 전반적으로 엑센트릭하게 두꺼져 있고 튜머 배슬도 관찰되고요. 일련 쪽에 제일 림포마는 GI 림포 제일 흔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쪽에 올 두꺼져 있고 붉은이고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림포마인데 뭐 하여튼 월 지금 굉장히 정가돼 있고 주름이 있고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 슬라이드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TV하고 관련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케이스 봤습니다. 말링턴 메조셀리오마 이 굉장히 TV와 때는 달리 일단 굉장히 두꺼워져 있죠. 그리고 튜버 노들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파시로마토시스에서는 이렇게 노들들이 요거보다는 좀 적게, 그러니까 노들이 제일 적게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TV라고 그러고 그 다음이 페르토니아 파시로마토시스,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말링턴 메조셀리오마. 그래서 치료에 대해서는 뭐 레미션 인덕션 세라피, 레미션 크론스와 UCS 레미션 세라피와 메인터넌스 세라피가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 단계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제노사이드, 설파살마진, 그다음 스테로이드 쓰고 스테로이드 오래 못 쓰니까 안티 TNF 알파 많이 쓰고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레미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약제들을 전담합니다.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서지컬 세라피는 요즘은 주로 라파로스코픽 어필을 많이 하고요. 특히 크론즈 디지즈 때는 앱세스나 피스툴라, 오스테르션 일리우스 있을 때 이제 하는데 크론즈 디지즈 환자의 40%가 5년 이내 수술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페리 에날 피스툴라가 제일 흔한 수술 인디케이션 되고 UC에서는 수술 주로 포프레션, 블리딩, 톡시모의 콜론, 캔서 때문에 수술한다고 그러고 크론스 디지즈의 오피오의 리커런스 레이트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년 콜론이 동시에 인바브 됐을 때가 리커런스가 제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1년만 있을 때가 제일 전반적으로 제일 낮죠 지금. 예, 이상입니다. 영상에 왜 지금 여기 있는 겁니까? 여기 있습니다. 좋네요. 이미디군가? 근데 어떻게 보기에는 상당히 뭐 이렇게 구별이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상당히 좀 구별이 어렵고 아까 좀 궁금한 게 아까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내시경에서 유시 환자가 한 명 있는데 아까 유시를 지금 사진을 보면서 어떤 뮤코자의 그러니까 인발부가 있다는 그 사진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그거 조금 그런 트랜스뮤랄이고 유시는 결국에는 뮤코자라 그 말이었습니다. 이스케미콜라이티스라든지 딴 거. 저기에는 주로 이렇게 뮤코자층만 하이퍼에카이처럼 주로 나타나고 뮤코자 주로 까만 층이 지금 그렇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게 에어층이잖아요. 네. 여기 전반층 하면 뮤코자. 까만 게. 흰 게 이제 서뮤코자. 인스큐라리스 시로즈층이니까. 끝 스테이지 구분이 안 되는. 유시는 끝에 스테이트는 서브 목표자랑 뭐 같이 두꺼워지는 거 아닙니까? 서브 인플레이션이고 하니까 서뮤코자도 약간 두꺼워지겠죠. 이 결국은 정도 그러니까 시베리에 따라 아주 초기에는 뮤코스만 되고 그 다음에 서뮤코스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뮤랄 다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초기에는 그 원래 레이어 다 있으면서 예. 두꺼워진다는 그 정도 표시고 좀 지나면 이제 레이어가 없어지는 정도로 진행하니까 그냥 두꺼워져 있을 때는 당연히 구별 안 되고 레이어가 없어졌을 때는 없어진 나름대로 또 구별이 안 돼요. 시비어 인플레이션하고 그다음 캔서가 좀 이렇게 좀 넓은 거 하고 그죠? 그리고 림포마 같은 시커먼 거 하고 이런 게 이제 나머지 파인딩을 안 본다면 그 자체로는 레이어 없을 때 구분 안 되고 레이어 있을 때는 심하지 않은 인플레이션과 그죠?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런 인플레이티브 디지즈, 바울 디지즈
그 다음에 캔사도 뮤코자부터 인발브 하니까 그게 이제 캔사도 타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메스처럼 오는 것도 있고, 우리 스토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인필트레이션 쪽으로 오는 게 있으면 그건 시크닝만 이제 다른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것만 그 파인딩이라 할 수는 없고 이제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레이어가 잘 보이면서 보이는 거, 오른쪽처럼 레이어가 안 보이는 거 각각이 이제 DDX 할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다 그건 제 사정은 그러니까 이건 유시고 그런 정형적인 그런 정가 사정은 정형적인 그런 이건 필수라고. 이거 사진이죠. 인터넷을 뮤럴하게 원래는 약간 유지하는데 여기를 보면은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여기도 약간 유지하는 듯 하기도 하지만 유지하기 좀 전기 구조가 파괴됐다. 크론스 디즈는 그러니까 롱지튜디널 툴스 사이사이에 전반은 정상으로 유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게 저쪽 그러니까 저 위에 쪽은 뮤코자층은 이데마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유지가 되고 아래쪽에 6시 방향 쪽에만 여기도 그쪽에만 이제 서스레이션이 있으니까 저쪽이 쭉 메인 댐비에는 거죠. 유시 같은 경우에는 저런 경우에 디퓨즈하게 유지가 전체 한쪽에 승질이나 이런 게 있다. 물론 뭐 진행이 되면 레이가 손실 되겠죠. 그러니까 은밀하게 초기에는 초음파 소개 자체가 난스페시픽합니다. 이게 초기에는 부분 자체가 UC라든가 뭐 인펙셔스 콜라이티스라든가 뭐 이스케믹 콜라이티스 다 구분 안 됩니다. 초음파로. 초음파는 안 되고 임상적인 양상하고 그다음에 아까 김장생 얘기했듯이 뭐 시그모이드스코피 소견하고 그다음 디스 인발브먼트 정도, 세그먼트 어디까지 인발브 했느냐, 시작이 몇 턴부터 했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 초음파 소견 가지고 제가 병을 디텍스는 할 수 없다고. 근데 이제 크론즈 디즈는 이제- 소노만으로도 거의 한 90% 정도 이제 크론스 디즈는 조금 되니까. 예외. 레이저폰이 필요했습니다. 그쪽에 놔뒀다가 필요하시면 지금 까만 게 되게 지금 머슬 레이어가 아닙니까? 머슬층이죠. 머슬층이잖아요. 이게 머슬층이잖아요. 머슬층이 여기서 됐다고 하얀 게 밑에 이쪽은 다 머슬층하고 섬유가층이 완전히 레이 자체 소실돼 있잖아요. 두꺼워지고 에코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바스큘라리티가 증가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큐 스테이지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두꺼워져 있고 월 자체가 이렇게 로스가 되어 있는데 레이어가 소실되어 있는데 바스큘라리티가 없다면 이거는 파이로틱 스테이트, 이넥티브 스테이트라고 좀 더 진행한 거로 봐야 예, 되겠죠. 그렇죠. 그 이스케믹 콜라이티스도 처음에는 이제 이스케미아 돼가지고 없지만은 이게 회복이 되는 병이잖아요. 회복되면서는 오히려 다시 프로퓨전이 증가돼서 예. 하이퍼레미하고 머리 하이퍼레미가 보여요. 이스케믹 콜라이티스도 그렇게 그것도 시기 따라. 시기 따라 다르고 아주 초기에 이스케믹 콜라이티스는 또 프로 유지되거든요. 되고 또 심하면 안 되고 나중에 또 리프로퓨전 되고 이렇게. 근데 경험이 없어서 결혼을 저번에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유시는 뭐 넥톰이라든가 이렇게 컨티뉴어스 하겠지만 이게 왼쪽 사진은 그런데 한 개 저런 병명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근데 따라가 옆으로 이렇게 간다면은 뭐 그 계속 어떤 연속 병변분은 뭐 다르겠지만 약간 스킵하게 이렇게 뚝뚝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게 연속 병변이라고 조금 계속 그런 식으로 오른쪽 병변에 계속 연속 병변이 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건 봐서는 여기까지는 다 되겠다고 봐요. 오른쪽은 괜찮아요. 이쪽은 괜찮은 것 같은데. 스캐닝을 거기 봐서 그렇지 쭉 가면은 그래서 노말인데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까 저번에서도 한 300케이스를 리뷰해 보니까 평균이 16cm 플러스 마이너스 8cm니까 최소 8cm에서 24cm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꽤 길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트레이싱 하다 보면은 노말로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보일 거든요. 그거 가지고 저기 사진을 좀 하나만 나와서 이렇게 저 동영상 같으면 충분히 거기까지 될수 있죠. 그래서 제가 수고했습니다. 할수록 사진이 퀄리티가 너무 좋아지가지고 이제는 감사합니다.